정정순 의원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회계 책임자에겐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돼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고향인 음성군을 찾아 내년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창당을 포함한 새로운 길을 개척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전교생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하지만 2학기부터는 대응 방법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무더위가 꺾이면서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가을 장마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민주당 초선 정정순 의원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회계 책임자에겐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돼 의원직 상실로 인한 재선거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정순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3,0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 A씨로부터 현금 2천만 원을 받고 선거운동원에게 차량 렌트비 78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선거 자금을 회계보고에 누락하고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를 몰래 취득한 혐의도 있습니다.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한 재판부는 금권 개입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고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정 의원이 그동안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 신분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징역형 나오셨는데 혹시 판결에 대해서 따로 말씀은 안 하시나요? 네, 없습니다. 정 의원이 항소를 내도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은 큽니다. 선거 뒤 관계가 틀어져 정 의원을 고발한 회계 책임자 A씨가 같은 법정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상 회계 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A씨는 그동안 주변에 항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쳐왔고 구형량과 똑같이 선고돼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항소하실 뜻은 있으신가요? 생각 안 해봤습니다, 아직. 아직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네. 양쪽이 일주일 안에 항소를 안 해 형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판결문이 선거관리위원회로 넘어오는 대로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한편 정정순 의원과 함께 재판을 받아온 정우철 청주시 의원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낙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우철 시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정정순 후보의 상임선대본부장으로 활동하며 정 후보의 친형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아 캠프 관계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3지대 대권주자로 거론돼 왔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고향인 음성군을 방문해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자신이 진짜 충청인이라며 기존 정치 세력의 숟가락을 얹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개척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직을 맡았던 김동연 전 부총리가 고향인 음성군을 찾아 내년 대선 도전의 뜻을 공식화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고향에서 첫 정치적 행보를 이어간 것을 벤치마킹해 자신도 고향을 찾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세력이 미미하고 돈과 튼튼한 조직도 없다며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마음으로 대권에 나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많은 후보들이 이미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위치해 있지만 저는 이제 시작하는 벤처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내년 대선에 출마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존 양당 체제와는 별개로 창당을 포함한 새로운 길을 개척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도 만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기존의 정치 세력에 제가 숟가락 얹을 생각이 전혀 없고요. 안 대표께서도 지금 안 대표와도 지금 만날 계획이 없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충청 대망론에 대해선 자신이 진짜 충청인이라며 정치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어떤 분들은 작은 연고를 가지고 고향이라고 하면서 정치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편협한 지역주의를 넘어서 통합과 상생의 정치로까지 가게 하는. 김 전 부총리는 음성 꽃동네와 무국시장을 방문해 지역민과 만나는 등 대권 도전에 초석을 다지는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정부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발맞춰 충북도 지금 시행 중인 강화된 3단계를 다음 달 5일까지 연장합니다. 충북의 백신 접종률은 1차 접종 기준으로 전체 도민의 50%를 넘어섰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정부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발맞춰 충북도 강화된 거리두기 3단계를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연장합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밤 10시 이후 식당과 카페 영업 제한 등 기존 조치에 더해 준 대규모 점포와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300제곱미터 이상 상점과 마트 등도 출입 명부를 작성해 관리해야 합니다. 또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나올 경우 지자체에서 7일 이내 영업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높은 전파력, 그리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벌초나 성묘에 따른 이동 증가 등의 위험 요소를 종합 고려하여 백신 접종 효과가 나타나는 9월 중순까지 방역 강화가 필요하다는 4단계를 시행 중인 충주에선 오는 23일부터 밤 9시 이후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이 금지되고 사적 모임 기준은 일부 완화돼 오후 6시 이후 백신 접종 완료자가 2명 포함되면 4명까지 허용됩니다. 충북의 백신 1차 접종률은 160만 도민 기준 50.5%,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은 22.9%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75세 이상 고령층은 98%가 2차 접종까지 마쳤고 준중증 이상의 환자도 현재 16명으로 백신 접종 이후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충북에선 이달 누적 확진자 수가 800명을 넘어선 지 불과 이틀 만에 9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가족, 지인, 직장 동료 등을 통해 계속 퍼지면서 접촉자를 모두 찾아내 감염을 차단하는 방식도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적극적인 백신 접종과 더불어 사적 모임과 타 지역 이동 자제를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일단 학교에서는 전교생을 귀가시키고 한동안 원격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2학기 전면 등교 수업 방침 이후 일선 학교에서 대응 방법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교만큼 대처에 예민한 곳도 없습니다.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거리두기 3, 4단계에서도 웬만한 학교는 2학기 전면 등교를 하게 되면서 이런 대처법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해당 학년만 2주간 원격 수업, 나머지 2, 3학년은 정상 수업을 결정한 것입니다. 전에는 좀 무조건 귀가 조치 시켜서 역학조사 검사 결과 나오면은 그 결과를 보고서 등교를 하는 거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이제 원격 수업이나 또는 단축 수업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실제 2학기 전면 등교 방침을 세우고 교육부가 감염 경로 조사를 의뢰해보니 학교는 가족, 지역사회보다 전파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학생들이 밀집해 있어도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 비교적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정작 과학적인 대처를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부모 민원입니다.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왜 등교를 시키냐는 항의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교장 재량으로 등교 수업이냐 원격 수업이냐를 결정하는데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개학에 들어간 학교 현장에서 이른바 위드 코로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입추와 말복을 지나 사흘 후면 모기잎이 비뚤어진다는 처서입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릴 땐 언제 이 더위가 물러나나 싶었는데 어느새 절기는 가을로 향해 가고 있는데요. 다음 주엔 늦은 장마까지 예고돼 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해바라기가 어른 키보다 크게 자랐습니다. 벌과나비는 곱고 화사한 노란 빛에 끌려 커다란 꽃 속을 파고듭니다. 농가 입구에는 탐스런 호박과 조롱박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결실의 계절을 앞두고 농부들의 손길도 바빠졌습니다. 알알이 이삭이 팬 벼사이 논두렁을 따라 제초 작업이 한창입니다. 봄철 이상 저온과 한여름 폭염과 가뭄까지 이겨낸 사과나무는 마침내 귀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수백 번 손길을 주며 정성을 쏟아온 농부는 감회가 남다릅니다. 코로나로 일손까지 부족해 어느 해보다 어려움이 컸습니다.
기대야 엄청 크죠. 작년만 같았으면 하는 심정으로 지금 수확을 맞이해서 열심히 지금 관리를 하고는 있어요. 태양 아래 모든 걸 녹일 것 같던 더위는 이번 주 들어 거짓말처럼 기세가 꺾였습니다. 20도 초중반에 머물던 제천의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가을의 길목인 처서입니다. 무더위가 물러가고 매미 소리가 사라지면서 가을로 본격 들어서는 시기입니다. 다만 한낮 더위는 당분간 이어지겠고 수확기 불청객 장마도 찾아오겠습니다. 기상청은 가을 장마의 영향으로 다음 주 내내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이 기간 낮 기온은 27도에서 31도 분포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일교차가 커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와인에 건조과일을 넣어 따뜻하게 끓여 먹는 음료를 뱅쇼라고 하는데요. 주로 유럽에서 겨울철에 즐겨 마십니다. 충북농업기술원이 한방 재료까지 더한 일종의 뱅쇼 간편식을 개발해 농가 보급에 나섰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설탕을 덩어리가 사라질 때까지 녹이고 동그란 틀에 옮겨 담습니다. 틀을 굴리면서 식히자 반구 형태의 설탕 모양이 완성됩니다. 설탕 틀 안에 건조과일과 한방 재료를 넣고 닫아주면 한방 뱅쇼밤이 완성됩니다. 뱅쇼는 끓인 와인을 뜻하고 밤은 영어로 폭탄을 뜻하는 BOMB, 즉 둥근 설탕한 재료들이 와인에 녹으면서 풍미를 만드는 걸 의미합니다. 유럽에선 따뜻한 와인에 건조과일을 손질해서 넣어야 하지만 한방 뱅쇼는 완성된 밤을 잔에 담아 따뜻한 와인을 붓기만 하면 되는 간편식인 겁니다. 최근에 밀키트 등 간편식 제품의 트렌드에 맞게 뱅쇼를 쉽게 제조하는 기술인데요. 뱅쇼 재료를 넣고 뱅쇼 밥만 만들어 놓으면은 한방 재료를 접목해 영동와인이 가지고 있는 항산화 성분인 탄닌과 폴리페놀 성분을 극대화시켰습니다. 또한 와인을 한 차례 가열해 낮은 도수로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호에 따라 재료를 첨가할 수도 있습니다. 충북농업기술원 와인연구소는 특허 출원한 한방 뱅쇼 제조 기술을 영동 와이너리에 보급해 농가 소득 증대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와이너리에 오셔서 볼거리, 그다음에 먹거리 이런 걸 많이 즐기시는데 이 오늘 하신 뱅쇼 밤은 오감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체험 키트라서 굉장히 기대가 크다고 봅니다. 한방을 접목하고 손쉽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든 한국형 한방 뱅쇼밤이 영동 와인 소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CJB 김기수입니다. 천주시가 시외버스 터미널 사업자와 2번이나 수의 계약을 통해 대부 계약을 연장한 것에 대해 한범덕 시장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김태수 의원은 오늘 열린 6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청주시가 적법 절차의 근거로 공유재산 심의회 결정을 들고 있지만 당시 회의록을 보면 청주시 간부가 현 사업자의 입장을 대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부 계약 추진 계획에 시장 결재를 받았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왜 공개 입찰 대신 수의 계약을 고수하는지에 대해 한범덕 시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출산율과 사회적 이동이 지속될 경우 약 100년 뒤 충북의 인구는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최근 감사원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충북의 인구는 50년 뒤에 127만 명, 100년 뒤에는 53만 명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충북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100년 뒤 55.6%를 차지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고압 용기 불량으로 감압 충전을 하고 있는 청주 지역 2개 수소 충전소가 고압 용기 교체 작업에 들어갑니다. 교체 작업은 한 달 정도 소요될 예정으로 내수 도원 충전소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오창 청주 수소 충전소는 다음 달 27일부터 공사가 시작됩니다. 청주시는 공사 기간 충전소 운영이 중단되기 때문에 한 달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교체 작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50년 전통의 충주 우룩문화제가 2년 연속 취소됐습니다. 한국예총 충주지회는 충주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3주째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시민 건강을 우려해 지역 대표 축제인 우룩문화제의 전면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천 비행장 폐쇄 시민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천시가 비행장이 용도 폐기되면 시민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천시는 비행장을 폐쇄해 시민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 목적의 비행장 기능을 종료시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1950년대 18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된 제천 비행장은 1975년 재정비 후 사실상 항공기 이착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괴산군이 관내 전입자에 대한 지원금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인구 증가 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한 사람당 10만 원인 전입 지원금을 20만 원으로 상향하고 셋째 아이 이상에게 20만 원씩 지급하던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대상도 관내 모든 초등학생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 도내 최초로 인구 증가 시책 모바일 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카이스트가 청주 오송의 바이오 관련 2년제 석사학위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카이스트는 청주 SB플라자에서 바이오 혁신경영 프로그램 입갑한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카이스트 바이오 혁신경영 프로그램은 오송을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한 핵심 인재 양성 사업 중 하나로 오는 30일 첫 강의를 시작합니다. 주식회사 리르산업개발 오영식 회장이 청주대에서 명예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오 회장은 BBS 충북연맹 회장 등을 맡으면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벌이는 등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대성중과 청주상고를 졸업한 오 회장은 모교 청석학원에서 학위를 받아 감회가 남다르다며 지역사회 봉사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작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